내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사전 대회인 프레 잼버리 대회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조직위는 코로나 재확산을 대회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을 가보니 야영장 곳곳이 웅덩이로 변해 대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을 괴롭힌 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내년 8월 새만금에서 5만 명이 참가한다는 잼버리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본대회를 1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새만금에서 프레 잼버리 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프레 잼버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대회를 보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운영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점검하는 프레 잼버리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과연 내년 본 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예정지인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내년 8월 초에 12일 동안 170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4년마다 펼치는 야영 활동으로 5만 명이 참석하는 점에서 큰 국제 행사로 분류됩니다. 전라북도는 본 대회를 1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예비 성격의 프레 잼버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 잼버리 대회가 보름가량 남겨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프레 잼버리는 10,000명 참가로 추진했다가 코로나를 고려해 5개국 1,000여 명으로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무산된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등과 논의 끝에 참가자의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청소년 안전을 위해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더블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회의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 대회를 앞두고 사전 연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는 예비 대회가 취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대회를 치른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1920년 영국 국제야영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강원도 고성의 제17회 행사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예비 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본 대회 개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본 대회인 내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내년 잼버리 대회는 이번에 취소된 프레 잼버리와 마찬가지로 8월 초부터 12일 동안 열립니다.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재팀이 잼버리 예정지를 가봤더니 며칠 전 호우에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내년 대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변한영 기자입니다. 내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릴 새만금 메리츠입니다. 이번에 열려던 프레 잼버리 장소는 이곳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 내린 비로 곳곳에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사실상 물바다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구간은 진흙탕으로 변해 걷다가 발이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프레 잼버리가 열릴 예정이었던 부지 한가운데입니다. 실제 대회가 열렸다면 이곳에 야영장이 들어섰을 텐데 곳곳에 생긴 이 웅덩이를 보면 제대로 설치됐을지 의문입니다. 주변에 만들어진 배수로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기는 거의 평지기 때문에 배수로가 물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이제 물이 배수가 되는 거예요. 내년 세계 잼버리 대회는 8월 1일부터 12일간 열립니다. 폭염과 함께 집중 호우도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만 명이 일시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데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다면 대회 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는 얼마 전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완성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내년 본 대회 전까지 각종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반의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차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를 비롯해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가운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없어요. 만약에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몰리는 국제 대회인 만큼 사전에 배수 문제나 진입 도로 같은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책임은 직장 대표 등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가능한 일인데요. 전북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병원에서 일한 60대 여성. 지난 2월 직원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병원장의 고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구인 광고를 내도 너 때문에 직원들이 안 온다고 삿대질 하면서 큰 소리로 밖에 있으신 문 닫고 회의를 했는데도 밖에 계신 분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뛰쳐나가서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면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병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고성과 삿대질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평소 다른 부서의 일을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불만이 컸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기시나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자료 검토나 양 당사자 전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노동부는 병원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힌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이 바뀐 지 8달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괴롭힌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과태료는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괴롭힘 예방 효과가 예상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사고 없이 즐거운 물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물통에 가득 담긴 물이 아이들에게 쏟아집니다. 장마철 갑자기 불어나는 계곡의 급류를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물살이 세서 깜짝 놀랐고 앞으로 계곡 가서 수영할 때는 조심히 수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편안한 자세로 숨을 들이쉬고 물 위에 몸을 맡깁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 체력을 아끼며 오래 떠 있어야 합니다. 생존 수영을 구명조끼 입고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채 물에 들어가는 것도 금물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때는 서둘러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119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물놀이 가실 때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절대로 직접 구하러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구명환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해마다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만 해도 7월에 143건, 8월에 233건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북에서는 이미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남원의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하던 70대가 숨진 겁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놀이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TB 뉴스 김근형입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 대기업들의 투자 재검토 움직임이 일면서 김관영 도지사의 최우선 공약인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충북 청주 공장 증설을 보류한 데 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대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임기 안에 대기업 계열사 5곳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제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일 만에 2,000명을 넘겼습니다. 일주 전보다 2배가 많은 2,095명으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1,124명으로 석 달 만에 1,000명이 넘었고 익산 289명, 군산 275명 등입니다. 이를 넘으면 유행 지속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2달 만에 가장 많은 6,760명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7년까지 학부, 대학원, 전문대 등의 반도체 학과 입학 정원을 5,700명 늘리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지방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개 공정은 더불어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으로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경선 투표에서 60.45%의 득표율로 39.55%를 얻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을 이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고지구당으로 분열된 상황을 잘 추스르고 통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정운천 현 위원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따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새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는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차 구획 가운데 충전 시설 설치 비율은 신축 건물은 5%, 기존 건물은 2%를 넘겨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유람선 한 대가 접안하다가 선착장 부잔교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다리가 부러지고 10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하반기에 수소 시내버스 20척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또 내년에는 차량 연한이 지나는 시내버스 41대를 수소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수소 시내버스가 처음 도입된 전주에서는 모두 2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동네마트 입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이 쫓던 40대 남성이 오늘 오전 10시쯤 고창군 신림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쯤 정읍에서 아내를 차에 강제로 태워 고창으로 갔고 경찰은 차에 홀로 있던 아내를 저녁 6시 반쯤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전주방송의 7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민선 8기 단체장의 공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꼼꼼히 점검해 관련 공약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유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뉴스 중간에 전문가 인터뷰를 많이 활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JTBC 한명규 사장은 4명의 시청자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신임 시청자위원은 박진배 전주대 총장과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표,
그리고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 연합회장과 최용석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박진배 전주대 총장이 임기 2년의 시청자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0.6도, 전주는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에서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모레 오후부터는 체감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